선화예고 통합사회 담당 하태성 강사입니다. 시간이 준비한 건 많은데 다들 시간이 짧게 배정돼 있어서 요점만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통합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겁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뀌는지는 이 표의 화면을 보신 것처럼요. 기존의 통합사회는 교과서로 치면 한 권이고요. 한 권에 총 9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거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두 가지의 교과서로 바뀔 거고요. 총 1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9단원에서 10단원으로 바뀌었으니까는 공부량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어머님들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원이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1단원과 2단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 양은 똑같습니다. 그냥 편제가 그렇게 10개로 맞춰져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무엇으로 공부하냐? 아이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공부 방법 수단은 교과서겠죠. 교과서 총 8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개죠. 하나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 그러면 선화예고는 어떻게 교과서가 바뀌었느냐? 기존에는 비상교과서인데 지금은 이번에는 미래엔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얼마나 공부하냐입니다. 국가에서 결정하기는 필수 이수 학점, 이제는 단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학점이라고 표현을 달리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전체 수업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각각 국어, 한국사 빼고는 다 8단입니다. 근데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합과학은 한 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량으로 한 개의 학점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사도 똑같이 6단위에서 한 단위를 뺄 수 있느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증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재량으로 1단위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총 6단위, 6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3번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통합사회는 8단이지만 우리 학교 실제 선화예고는 8단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할 겁니다. 6단위로 편성되어서 사회과가 14학점에서 최소 12학점으로 배정될 겁니다. 그럼 꽤 크죠, 어머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비해서 사회과가 큽니다. 이렇게 사회가 큰 이유는 한국사 따로 보고 통합사회 따로 볼 수 없는 게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익대학교가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사회과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보다 영어보다 사회과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성적 비중에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가장 많이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신과 수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예시문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시문항인데요. 그러면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학교에서 내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어머님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내신은 내신이고 학교는 수능은 수능 아닌가? 근데 제가 예시문이 제가 나왔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볼 수 있는 총 6개의 교과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이 수능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서를 통틀은다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천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여기 교과서의 출판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선화예고는 미래엔이기 때문에 미래엔이라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안 하는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이건 추가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시문항 두 번째 특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말씀한 것처럼 문항의 형식과 틀을 기존의 문항의 형식과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문항과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된 문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시기에 예시문의 3번은 예시문제 3번은 기존의 세계지리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어려운 건 어머니 그냥 여기 점 두 가지, 그러니까 로마와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를 찾는 건데 그게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의 기온 차이와 서울과의 강수량 차이를 물어보죠. 한 번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지리에서도 꽤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학제적 접근입니다. 여러 과목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의 제시문에서 보기가 3가지는 세계지리고요. 2가지는 사회문화입니다.
강사들이 보기에는 쉽습니다. 문 보기의 선지 자체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으로 바꾼다면 학생들은 과목 간의 계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과목 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좀 파티션 되어 있죠.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이렇게 공부해놨는데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볼 시험은 국어와 영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벽을 허무는 건 꽤 쉽지 않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예상되긴 하는 건데요. 1학년 때는 통합사회 내신만을 할 것이고 2학년 때 일반 진로 선택 과목, 3학년 때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진로 선택 과목에는 특히 일반 선택 과목에는 한국 지리,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같은 바뀐 수능에서도 충분히 개별 영역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상대평가로 반영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S&T 학원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의 계획입니다. 1학년 때는 통합사회 내신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수능이 들어가는데요. 이 여름방학 때 수능은 실제 수능이라기보다는 통합사회 2에 대한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신이 선행이라고 수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내신의 과목 집중해야 됩니다. 일반 진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계속 통합사회를 심화 내용으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심화 내용은 계열 간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심화 내용들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통사 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택 내신을 충분히 잘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능 공부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요. 2024년도 다시 진병된 가격 이제 제가 우리 선화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올해 제가 열심히 다시 수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선화예고 등급별 학생 수 비교입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색은 9등급 현행 9등급 체제에서의 아이들의 정교 석차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봤고요. 오른쪽은 그대로 5등급 체제로 바꿔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5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10%다. 우리 선화에서는 16명이 1등급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5등급 체제에서의 2등급은 전교 54등까지인데요. 전교 54등이면요. 9등급 체제에서는 3등급이 넘어갑니다. 4등급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홍대가 우리 선화를 좋아해도 아무리 호의적이라도 일단 이거는 진짜 정말로 홍익대학교에서 학교에 와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홍대 우리는 선화 아이들의 미활보가 너무 좋고 면접 태도도 너무 좋고 우리는 다 선화 아이들을 뽑고 싶은데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최저는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라고 실제 올해 6월 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어머니 실제 선화에 와서요. 홍대는 선화에 굉장히 호의적인데 아무리 홍대더라도 선화 내신 4등급은 뽑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5등급 체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 홍대 내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의 대략적인 겁니다. 제가 9등급 체제에서의 아이들의 입결 정도의 평균을 내봤더니 5등급 체제에서는 1.5에서 1.9 정도 1점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야지 홍대 내신 수시에 일단 내신 반영으로는 쉽게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5, 1.6, 1.7, 1.9 결국 다 1점 받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어머니. 10과목을 본다면 5과목은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2과목은 2등급이 나와도 합산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1등급을 너무 압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내신의 변별력, 내신의 허들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넓어진 수시 기회입니다. 대학은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넓어진 수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가끔 선화에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수시를 다 포기하고 정시로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시 파이터라고. 근데 이제는 정시 파이터 이제 끝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의 통합사회가 수능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넓어진 수시 기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머님 수시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 통합사회 1등급입니다. 총 6명입니다.
이거는 어머니 1학기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단 한 번이 아니라요. 합산입니다. 6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적입니다. 자, 왜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많이 알고 먼저 풉니다. 어머니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게 학원에서 푼 문제고요. 어떤 게 학교에서 푼 문제겠습니까? 학원에서 푼 거는 먼 옛날에 풀었던 게 아닙니다. 시험 보기 딱 19시간 전 직보 때 풀었습니다. 직보 2번 문제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학원 문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학교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프린트문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학원들을 설명회 가보셨죠, 어머니? 다 적중이라고 합니다. 100개 중에서 80개를 내가 적중했다. 50개 중에서 27개를 적중했다. 내 것만 들어도 75점 맞는다. 좀만 더 맞으면 85점까지 가능하다. 저는 적중이라는 말을요. 이럴 때만 사용합니다. 제시문이 똑같고요. 보기 3가지, 5개, 4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같지 않으면 전 적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학원들 적중이라고 말하면 저는 100%입니다. 보기 5번 보시죠, 어머니. 심지어 알파벳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운이 좋아서 맞았냐? 아닙니다. 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근거를 가지고 낸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확실하게 공부합니다. 왼쪽에 있는 제시문입니다. 뭐 삼각형 나왔고 꼭지점이라는 말 나왔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역시 어머니 왼쪽에 있는 것도 제 직보 문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문제였습니다. 당신 실제 문제는 4줄인데 당신 2줄이잖아. 죄송합니다. 2줄 알고 있었는데요.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제일 포인트만 썼습니다. 역시 보기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설지 4개 중에서 2가지가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운이 좋아서 맞은 게 아니라 어머니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공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업비밀이고 밥줄입니다. 2023년도 천하에서 가장 많은 예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업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대부분 다 아시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국어 선생님이 계시죠? 다 주지에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쌤보다 제가 더 많습니다. 그 선생님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셔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머님들 혹시 제 이름을 알고 오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고 대부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유명한데 우리 뭐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유명하시면 이름이 다 파다하고 입학 전부터 다 유명한데 너는 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름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어머니 맨 앞에 표지 보십시오. 제 이름이 없습니다. 있죠?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기 싫어합니다. 아이들 받는 교재 보시죠, 어머니. 학원에서 중요한 화려하죠. 학원 이름, 선생님의 캐리커처, 이름, 매 페이지마다 이름 들어가고 학원 들어가고 이름 번호 들어갑니다. 제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지에. 속지에도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내용만 들어갑니다. 전 학교에서 애들이 저가 유명해지고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오길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만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저를 찾겠죠. 어렵게 찾을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올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통합사의 강의 안내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어머니. 예, 뭐 전주 복습, 본강의, 시험 테스트, 일일 과제, 주간 숙제인데요. 일일 과제는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통합사회 공부하라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합니다. 언제 공부합니까, 어머니? 학원 오는 차에서 공부합니다.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제시험 오면 안 되니까. 남으면 싫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는 차에서 다시 봅니다. 단기 기억으로 테스트 보죠. 전 그래서 학원 테스트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애들 다 단기 기억입니다. 제시험이야 통과 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봅니다. 왜? 제가 정말 꼭 애들이 이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만 제시험 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쓰라는 겁니다. 단기 기억에는 모두 상관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쓰라는 겁니다. 일일 과제는 아이들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좀 만들어주려고 한 겁니다. 주간 숙제는
학교 기출문제와 굉장히 좋은 문제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강의 계획입니다. 15주차입니다. 똑같이 안 나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아이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도 하다 보면요. 조금씩 느려질 거고요. 좀 땡겨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화예고 내신 수업과 가장 완벽하게 정리된 거고요. 가장 완벽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 수능은 여러 과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올사탐입니다. 저는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지리개혁, 역사개혁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합사회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SNT 수업도 있고요. 시간이 안 되면 다설 수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부터의 페이지는요. 어머니 프린트 없습니다. 왜냐면 제 프린트는 제가 설명회를 하고 나면요. 며칠 뒤에 모든 학원에서 다 제 프린트를 가져갈 겁니다. 분명히. 예. 어머니 지금부터는요. 필기도 하지 마시고요. 사진도 찍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머니는 보기만 하십시오. 어머님도 이때까지 다녔던 설명회는요. 다 절반은 거짓입니다. 이때까지 통합사회만 공부했습니다. 선화예고 이때까지 1년 동안. 2학년 때 한국사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신입생부터는 통합사회와 한국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사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학점을 줄일 수 없다고요. 한 학기, 한 주에 무조건 3번은 수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애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공부하는 일반고가 아닙니다. 전공 과목이 들어가죠. 일찍 끝나는 일찍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벌써 1학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원에. 12시에 끝나거든요. 이런 학교에서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3학점에 통합사회 3학점이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시험범위요? 지옥일 겁니다. 지금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애들 안 될 겁니다. 어머니. 지금 열심히 통합사회 해도 실제 학교에서 내신 수업할 때는 한국사가 들어갈 거고요. 한국사 동시에 될 겁니다. 학습량, 시험범위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한국사 챙겨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사회 15주 차에는 다 한국사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써놓지 않은 것뿐입니다. 선화예고 한국사입니다. 개정교과서 총 9장입니다. 역시 하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비상교과서에서 미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사회, 한국사 모두 다 같은 출판사입니다. 개정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1권과 2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단어는 똑같습니다. 김구가 김구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화예고 내신 수업입니다. 교과서와 수업 PPT로 진행됩니다. 학교 수업은 PPT와 판서로 진행되는데 제가 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남사스러워서. 판서가 아니라 거의 그림입니다. 상형 문자 같아요. 애들 필기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내신 출제는 교과서랍니다. 수업은 PPT 판서 열심히 해놓고. 그럼 시험에서의 제시문은 교과서 지문 나옵니다. 사진 나오고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외부 사료가 나옵니다. 이번에 외부 사료가 나왔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있겠지. 어느 교과서는 있겠지. 근데 없습니다. 5종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외부입니다. 전공자는 아는 유명한 자료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의점입니다. 모두 고르시옵니다. 어머니도 대부분 모두 고르시면 답이 하나 아니면 3개. 많아봤자 3개죠. 통합사회 죄송합니다. 선화예고 한국사 모두 고르시면요. 1번부터 5번 다 마킹해야 됩니다. 웬만한 심지 아니면요. 1번부터 4번까지 마킹했는데 아예 학생들 그랬습니다. 도저히 5번에다가 마킹 못하겠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아는 거 아는데 도저히 심리적으로 5번에 마킹이 안 돼서 틀렸습니다. 주의점입니다. 선화예고 한국사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가 다 30%씩 반영됩니다. 수행평가가 40%입니다. 통합사회는 중간고사, 지필평가 다 40%씩이고요. 수행평가는 20% 반영되는데 한국사는 40% 반영됩니다. 그만큼 지필고사의 내용이 쉽습니다. 보통에서 쉬움입니다. 2개 틀리면 60등 밑으로 떨어집니다. 수행평가 반영 기준입니다. 근데 수행평가 40%니까 그 채점 기준이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거 말씀 좋게 해서 주관적이지요. 그냥 선생님의 고집과 아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종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고종에 대해서 인터뷰하는데 고종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고종은 죽은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불린 이름이니까 고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임금 전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깎아냅니다. 애들.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공지 시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끝나고 물어봤죠.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왜 틀리게 했어요? 너희들이 안 물어봤잖아. 그 올해는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이거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알려주면 안 되지. 학원은 여느 한국사와 똑같습니다. 열심히 애들 이해시키고요. 암기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선화예고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회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